제 45차 콜로퀴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일단 여기 학우분들도 계시고 저희 태술대학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홍공 선생님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학우분들 중간고사 보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여유 찾으시고 이제 또 기말까지 저희 화이팅 해야죠. 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고민을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우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특히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금 저희도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건 필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저희가 국내 유일의 사이버 태술 대학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아무래도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특화가 돼 있다 보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콜로퀴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강연 이끌어 주실 분은요. 여기 화면 크게 나와 있죠. 영어 교육 관련해서는 학부모분들은 물론이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BTS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계신 분인데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영어 교육 관련해서는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EBS 영어 강사 15년 차 영어 강사시고요. 경기도 교육청 홍보대사시고 그리고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뭐 여기저기서 유튜브도 물론이고 정말 종횡무진으로 온갖 디지털 플랫폼을 다 활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고요. 주식회사 홍콩유니버스 대표이사십니다. 홍콩쌤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허준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분이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섭외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말 영어 교육에 관해서 정말 찐심이신 분이고 또 저희가 이제 태솔대학원 학생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흔쾌히 오늘 시간을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제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도 잠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인 걸로 알고 있고요. 28년부터는 이제 논술형, 구술형 수능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교육부 장관이 그분 입에서 직접 발표가 된 상황이고 또 그렇게 이제 평가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홍 선생님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즉 IB 교육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IB 교육을 전격 도입한다고 이미 발표가 났고요. 당장 10월 달 이번 달부터 IB 기초학교 200여 곳을 이미 지정을 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선생님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어떤 영어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을 해야 하는지 교사는 물론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걱정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오늘 허준석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팁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미리 박수 칠까요? 네. 강연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채팅창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줌 수업 많이 해보셨겠지만, 강의 듣는 분들은 화면이 꺼져 있으면, 강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외롭고 힘도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죠, 선생님? 아, 네. 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꼭 카메라 켜주시고요. 또 반면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는 꼭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홍콩쌤 허준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PT로 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한글 파일에다가 중간에 제가 직접 생중계하듯이 라이브로 따다닥 치면서 쭉 한 다음에 끝날 때는 제가 그거를 복사해서 채팅창에 한 방에 딱 드랍해 드릴게요. 그럼 그거를 긁어서 그냥 가져가시면 필기가 따로 필요 없을 거지만 중간중간에 만약 필기하시거나 질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어쨌든 업계 동업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보이시죠? 그죠? 오늘 이제 디지털 퍼블리싱 시대 영어 콘텐츠 생산자의 태도와 행동 전략이라고 하는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람이고요. 본명은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홍콩쌤이라고 저는 이제 브랜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홍콩쌤으로 더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좀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했었는데 유튜브도 되게 좀 2014년도 기획은 2013부터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만 하진 않았고요. 페이스북도 해보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한 6년 이상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책도 이렇게 좀 해서 이것저것 어쨌든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책은 지금까지 한 교재 합치면 41권 정도 이렇게 했고요. 올해 지금 하반기 한 10권 정도 더 해서 네, 지금 51권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내년도 지금 이미 한 7권 정도 이미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바쁘긴 합니다. 근데 이 생산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오늘 그 지점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사실은 바쁘지만 이런 거 준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구글도 공인 교육자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구글 정식 명칭은 이제 Google Certified Educator 이라고 해서 레벨 1, 2가 이렇게 있고요. 그거를 하고 나면 2까지 따고 나면 이제 Google Trainer, 예, Certified Trainer 있고 아니면 Innovator라고 해서 혁신가로 가냐 트레이너로 가냐의 길이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트레이너까지는 이렇게 따놨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따고 또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돈을 내긴 내야 되는데 구글에 돈을 내는 거고 구글 공인 뭐 교육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그거를 공부하면서 구글 툴을 좀 이렇게 많이 익히게 돼서 생산성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가르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출판, 플랫폼,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러닝하고 이런 것 쪽도 많이 같이 좀 봤던 것 같아요. 당장은 연결 지점이 없었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좀 생산성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요거 지금 자료 화면은 그때 지금 이게 아마 그분일 거예요. 이게 구글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이고 요분이 이제 구글 코리아 사장 아마 존 리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순차 통역을 하러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통역사는 저는 아닌데 그래도 회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유튜브 제 근황입니다. 네, 유튜브 근황에 보시는 것처럼 네, 재밌죠, 그죠? 네, 재밌죠. 이렇게 못생겼냐고 네, 애들이 이렇게 남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 이때가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즈를 제가 소위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후즈를 아마 지금 요거 보시고 후즈가 소위격 관계대명사지 뭐 그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은 후즈는 이제 대명사는 아니다. 이제 후즈 다음 뒤에 명사가 오니까 이거는 소위격 관계사다. 실제로 많은 문법사에서 소위격 관계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명칭은 아는데 이제 가르칠 때 그렇게 했는데 간만에 웃었다고 동영상 싹 내리고 다른 일 찾아보라고 이제 업종 권장을 또 이렇게 하길래 이때 저 초반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3일 정도 제가 밥을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악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이 보면 뭐 저거는 갖고 그래 그냥 쿨하게 털어야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본인이 당하니까 제일 세상에서 화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사람은 쿨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승질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간은 핫한 존재지 쿨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겪었었고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에 제가 조금씩 이제 아이비도 그렇고 변화가 있다 정도 올린 거거든요. 제가 뭐 아이비 옹호론자도 아니고 이런 조짐이 있다라고 올렸는데 어찌나 그 DM으로 이렇게 멍멍이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던지 돈 벌려고 혈안이 됐다는 등 저한테 많이 남기셔가지고 저 지금 한 13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장수가 기대가 되고요. 여튼 이런 영역 속에 있지만 그래도 플랫폼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죠. 어쨌든 요즘 장난 아니었었고요.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유튜브라는 것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계속 하는 이유가 있고 출판도 계속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하셨으면, 그리고 이게 저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 입장에서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막상 하면 이게 어떤 떡상이라고 하나요? 뜨는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개인이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등치는 작지만. 그래서 오늘
1번, 2번, 3번을 이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산을 이제 보통 티칭으로만 많이 생각했었죠. 티칭하고, 원생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학부모님 상담을 하고, 요 이제 패턴을 통해서 입소문이 난다. 그거 좀 힘들면 전단지를 뿌린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제 BM을 많이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로는 거의 한계에 오는 시점이 됐고, 학생 숫자가 더 줄 거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티칭 범위, 요즘 이제 사실은 재설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 회화 강사 하시던 분들이 너무 이제 파이가 없어가지고, 학원은 막 10명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달에 20명 있었는데 다음 달 막 15명 빠져나가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이제 회화 성인반 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초등적으로 가야겠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티칭 범위가 다시 재설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어했던 이제 내신 시장으로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경우 생기기 때문에 내가 선택지가 제한되기 전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되기 전에 본인이 좀 운신의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업체를 끼고 뭔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나,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되나. 사실은 이제 고등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인강시장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사실 인강시장을 가서 뭐 내가 메가스터디 들어가겠다, 뭐 이투스에 가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순간 꼴찌예요. 들어가는 순간 꼴찌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들어가는 순간 3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1, 2타들이 너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이미 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강의를 잘해도 클릭을 하지 않는 1타 효과에 빠져요. 되게 불공정 게임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아는 영어를 진짜 제가 볼 땐 전국 티칭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뭐 3등 안에 들겠다 싶은 선생님도 힘을 못 써요. 네, 힘을 못 써요. 오히려 영어를 좀 더 못해도 관리를 조금 더 잘하고 컨셉을 더 잘 잡고 세게 가는 분들이 오히려 휘어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안에 이제 그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안에 영어가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플랫폼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내가 그 공용들이랑 싸웠을 때 파일을 좀 건져올 수 있는가라는 것은 네, 플랫폼별 특징을 또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채팅 한번 열어보면서 저 채팅을 보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손가락 빌런 악플 haters will always hate. 네, 감사합니다. 있죠. 네,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떤 생각 하냐면 이번에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좀 만성이 돼서 악플이 좀 이제 오면 악플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나를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악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이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악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둘 다를 경험해봤거든요. 되게 좀 약간 인생이 좀 씁쓸하죠, 그죠? 실제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약간 그런 거 한 경우도 좀 제가 제보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제 바로 또 네, 아픔을 딛고 이제 손절을 네, 했고요. 오히려 좋죠. 왜냐면 이제 좋은 사람하고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PR 식별이 빨리 돼서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아프긴 하죠. 네, 그리고 후자 아까 전자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저격을 하는 경우는 아파요. 무조건 그것도 아프지만 제가 와이프한테 맨날 얘기해요. 문지방을 넘었다라고 해요. 문지방. threshold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넘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편한 지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스위트 스팟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돈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는 거고요. 신호고요. 이 화난 거는 자기 파일을 뺐을까 봐 이제 화가 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영향이 그만큼 커졌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액팅글씨님께서 제가 하는 그 액팅글씨 맞습니까? 제가 하는 그분인가요 혹시? 밥 먹었던 사람 맞죠? 네, 저랑 반갑습니다. 예, 많이 또 최근에 또 많이 떡상하셨는데 욕 좀 더 많이 드시고 더 떡상하세요.
밥 사드릴게요. 동업하는 분으로서 제가 어떤 고충을 겪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역을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김동학군이 실명이 또 바로 나왔네요. 우리 액팅글리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이렇게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뿅뿅. 제 거 한번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거 플랫폼을 갖고 어떻게 보면 사업 설명하듯이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그 전에, 잠시만요. 자, 한글 보이시죠? 그죠? 한글. 자, 우리 노안 방지를 위해서 글씨를, 글씨 작죠? 그죠? 더 키워드릴게요.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슉슉슉. 네, 더 키워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동그라미로 한번 손가락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막 강의 글자를 키우더라고요. 생산 기준 설정입니다. 일단은 과거에 이제 직접 티칭을 많이 했었죠. 지금도 공부방 하시는 분들, 학원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과외 하시는 분들은 직접 티칭을 하다 보니까 목에 가고 이제 관리 스트레스가 가장 클 것 같아요. 프리랜서들은 잘 되면 바빠서 미치고 없으면 진짜 피가 바짝바짝 타잖아요. 그죠? 그 전달 잘 돼도 다음 달 또 빠져나갈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직접 티칭이 있고, 저가 이제 붙인 거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냥 이제 패시브 티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시브 티칭이라는 게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유튜브든 제 교재든 제 네이버 카페든 뭐든 올려놓은 것들이 이제 제가 자는 동안에도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흡사 이제 부동산에서 따박따박 수익이 들어오는 걸 보통 이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패시브 티칭이라는 개념 유튜브 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사실은 패시브 티칭을 하는 것이 직접 티칭보다 사실은 거의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 티칭을 해서 옛날에 뭐 이 동네 일타다 해가지고 모아도 개인이 모을 수 있는 숫자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증폭시켜줄 엑셀러레이터 같은 사람이 하고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큰 강의실에 하고 뒤에 행정을 다 이렇게 봐주는 분이 있을 텐데 요즘 패시브 티칭을 하게 되면 이게 온라인으로도 이제 관리를 하거나 줌 수업이든 뭐든 이게 사실 온라인 쪽으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파이가 엄청나게 사실은 커요. 거의 무한대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직접 해서 티칭을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올 때도 학원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학원업을 제가 뭐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게 전혀 없고 그거 학원업을 하는 건 사실 직접 티칭인데 모객과 관리를 제가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고 앞으로 저는 사양 사업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고 저는 무조건 패시브 티칭에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했던 것은 순서대로 하면요. 유튜브 맞고 유튜브, 그다음에 출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는 올해 2022년도 2월에 시작을 했고 지금 홍콩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크게 안 유명할 거예요. 지금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실적이라고 했죠. 글 올리는 스탯이 맘카페들 지금 거의 7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맘카페가 하루 1000개 걸르면 저희 지금 700개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말 안 하죠. 말 안 하죠. 왜? 칼은 그때 빼면 안 되거든요. 네. 넘어섰을 때 빼려고요. 미리 이렇게 터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가 이미 지금 엄청 성장을 하고 패시브 티칭으로 지금 중간 관리자들까지 만들어서 한 달에 저희 원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원생이 한 450명입니다. 450명. 이미 저는 그 학원업을 하고 있는 거죠. 450명인데 제가 별로 하는 건 없죠. 이미 프로그램을 짜주고 관리자를 배치를 하고 그분들이 관리하시고 저는 이제 정산하고 저희 회사에서 또 그걸 회계를 봐주시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목표는 저는 1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제 수입원의 주수입원이 아닙니다. 제 한 30개 중에 하나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패시브 티칭과 어떤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오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직접 티칭으로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막 지금 막 안 돼서 현강을 나가면 강의를 못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도 동네에 가면 그래도 이제 동네 훈장 정도 할 정도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직접 티칭과 동시에 패시브 티칭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일단 수익 발생에 대해서 좀 다각화가 됩니다. 어느 하나만 이제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되게 좋고요. 제가 지금 돈 이야기 초반에 많이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버짓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럼 다 인정하시죠? 수익 발생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홍보잖아요. 이제 입소문이 나게 되는 것들도 훨씬 커지는데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 숫자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줄고 있고요. 수능도 지금 뭐 재수생 방학생 다 합쳐야 지금 겨우 지금 4, 5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애들 지금 인구 지금 더 지금 줄고 있거든요. 물론 줄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좀 더 단가를 높여서 좀 더 고퀄로 투자를 하자라는 마인드는 있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 뒤에 여기서 지금 많이 정리될 겁니다. 지방대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벚꽃 지금 피는 순서대로 지금 지방대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직어국이라고 하잖아요. 지방 뭐 거점 국립대학교 자퇴율이 20에서 지금 30%입니다. 지금 전북대 들어보셨죠? 전대, 전남대가 있고 전북대가 있잖아요. 전북대가 1학년이 자퇴하는 비율이 27%래요. 이거면 지금 지방대 거점대 사실 좋은 대학들이잖아요. 솔직히 좋은 대학인데 무너지고 있거든요. 대학이 지금 무너지고 지금 경기 안 좋습니다. 은행 지금 금리 올라가죠. 지금 그거 다 봐야 되거든요. 현상을 보면 지금 부동산 지금 또 하락하죠. 그러면 결국은 학생 줄어드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고 지금 주머니도 지금 이러면 또 안 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엄청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피드에다가 지금 완곡하게 올렸는데 뒤지게 욕 많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위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또 좋은 말씀을 드리고자 면 단군 일에 이렇게 돈 벌기 쉬울 때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이 인스타를 한다?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기관이 책을 쓴다? 더 안 돼요. 대형 카페들도 요즘 힘들어합니다. 허덕입니다, 요즘. 스탯이 딱 나오거든요. 힘들어요. 오히려 개인이 역량을 드러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연대나 협업을 했을 때 시너지가 아주 극대화되는 딱 시대, 지금 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 온라인화에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오늘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란 말이 전 너무나 아주 친근해졌습니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교육 사업이잖아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BME 비즈니스 모델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갈수록 사람은 줄어들 텐데. 그래서 온라인화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에 강의가 있잖아요. 유튜브의 강의를 보고 좋다고 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걸 이제 교재를 판다. 그걸로 수익을 받는다. 그거로 그치지 않고 이 강의를 보지만 또 이제 질문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관리를 해줘야겠다. 그게 이제 온라인화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하고 돈 낼 사람도 또 내거든요. 다만 이제 프라이싱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가끔 교육자들 중에서 저도 좀 한때 그랬었는데 너무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돈 이왕이면 뭐 됐어요 하거나 무조건 좀 싸게 해야지 이렇게. 물론 저도 지금 그런 마인드가 있긴 하지만 하지만 적정 가격을 설정하면 소비자들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화를 하고 프라이싱을 잘 해서 확산이 되면 관리할 사람을 또 구해서 그 이제 차익을 해도 충분히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1년에 강의도 한 600강 정도 찍고 EBS 출강도 또 하고 저희 회사 거도 또 이렇게 대표이사니까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기업 업체들 미팅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서도 지역 특강도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제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화를 하고 위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임을 하고 이렇게 하이 쉐어 단계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죠. 단군 일에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크레타 섬에 가가지고 이제 휴가를 즐기면서 샤인머스켓 먹으면서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물론 제 1전제는 수업을 잘한다는 게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액티비티 티칭, 즉 오프라인에서 티칭이 실제로 잘 되고 그런 분들이 하면 안주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조건 패시브 티칭에 굉장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이자 엄청난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에 제가 웃는 게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엄청난 기회예요. 네. 제 주위에는 지금 패시브 티칭이 잘 되는 분들만 남았잖아요. 제 동업하는 분들은. 그냥 보통 한 달에 3에서 한 7천씩 버세요. 다. 놀랍겠지만.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뭐 배가 아프고 이러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사람 자기 잘해서 번 거니까 따라서 가고 그런 분들이랑 자꾸 어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고 부족한 게 뭘까 채우면 됩니다.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꿈 같은 숫자인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엄청 완전 네 뻥원 시절부터 혹은 돈 떼이던 시절부터 굉장히 바닥부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오늘 계신 분들은 어쨌든 나중에 인스타 팔로우 하시든 또 다른 강의에서 뵈시든 하면 사이버 테스터리스 됐다고 꼭 말씀하시면 제가 뭐 1분 말씀드릴 거 2분 3분 제가 솔직히 진짜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거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저는 지금 이제 괜찮게 지내니까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파일 쉐어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거가 제가 요즘 후배들 많이 찾아오는데 감사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숨 거셔야 됩니다. 저는 시스템 구축을 지금 엄청 잘하거든요. 좀 자랑을 하자면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중간 관리자 1명에 멘토 2명 붙이면 한 달에 한 15% 사업이네. 이게 딱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큼 파이는 그러니까 부동산 잘하는 분들은 이거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 경매로 사서 대출 얼마 하면 한 달에 월세로 이자 빼고 30만 원짜리 흐름이네. 가듯이 저는 딱 보면 이 사업은 1년 정도는 한 달에 나한테 50만 원씩 계속 나올 사업이네. 이게 지금 보이니까 시스템 이게 뭔가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서도 누군가하고 이렇게 파일을 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갈 수 있을까? 시스템을 아까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관리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제가 관리를 하려다가 이걸 나중에 위임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매뉴얼을 짜줍니다. 제가 매뉴얼을 짜서 이거 보고 좀 이게 익히세요 라고 하잖아요. 익히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간 것을 그분들이 초반에 이제 잘 익혔으면 나중에 잘 익힌 분들한테는 좀 더 제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을 이제 또 중간 관리자, 팀장급으로 이렇게 모시죠. 이제 또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페이는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R&R이라는 용어 이제 사업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 roles and responsibilities라고 해서 역할과 책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사업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가격을 서로 협업할 때 가격을 못 쳐요. 그러면서 맨날 그냥 자기가 그냥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편하는 대로 가격 불러라고 하는데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서로 역할, 롤즈하고 responsibilities 그래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서로 이제 그거를 셀에다가 딱딱딱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요렇게 되니까 명확하게 파이가 들어오면 부가세 빼고 카드세에게 한 4~5% 빼고 나머지 거에서 요렇게 되니까 6대4로 합시다. 7대3으로 합시다. 요게 이제 되는 거지. R&R도 짜지 않고 그냥 나는 사람 좋으니까 무작정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게 좋게 하지만 실제로 R&R을 칼같이 짜서 정확하게 시간 데드라인까지 다 줘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라이라고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 또라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짜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해요. 항공세 다 퍼주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윤서영님 선생님 정확하십니다. 정확히 하는 게 서로 편하고 뒷말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내가 더 많이 챙겨줘도 나중에 그 갈라서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욕 많이 합니다. 많이 당해봤습니다. 저도 제가 잘 못하던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R&R 같은 거를 좀 구분해서 하는 것도 꼭 잘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B2C, B2B, B2G 이렇게 돼 있는데 B2C, B2B, B2G 중에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채팅에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아시는 거?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모르면 모른다라고 좀 남겨주시면, 네, 소통하는데 제가. 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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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몰라도 됩니다. 네,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성장을 엄청나게 잘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맨날 가르치고 책 쓰지만, 와, 최근에도 제가 막 파닉스 개념에서 또 모르는 거, 와, 이걸 내가 30년 동안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저. 네, B2C는 이제 커스터머,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바로 하는 거고, B2G는 이제 사업체한테 제안을 하는 거고, B2G는 이제 government, 정부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돈 운영하는 게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럼 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B2C, B2G, B2B 중에서 나는 뭐를 경험해봤다 한번 남겨주세요. 네, 채팅창에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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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면 없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와, 비비안 안님. 찐이네, 찐. 네. 와, 액팅글리시 어울리라고. 이야, 동건쌤. 밥 사셔야겠네. 내가 밥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얻어 먹어야겠네. 네. 그렇죠. B2B, B2C 좀 설명을 드리면, B2C는 이제 커스터머니까 대부분 학원업을 하시는 분들 B2C라 봐야겠죠, 그죠? B2C.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수능 학원을 이제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생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B2C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제 고객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좀 잘 된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학원이면 40만 원이다. 원생 한 120명씩 와요. 매출 4,800이죠. 네, 부가세 떼고 본인이 거의 1인 영업을 해요. 거의 4천 떨어지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B2C로 대박난 케이스죠. 그렇죠? B2C로 대박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B2B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패시브 티칭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수업을 할 때 뒤에 카메라를 켜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을 좀 잘 잡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현강을 하는데 요즘 이제 메가든 어디든 현강식으로 이제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윤성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현강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메가에다가 납품하는 거죠. 물론 메가는 그렇게 납품 안 받습니다. 공채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메가에다가 혹은 뭐 EBS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강의를 보고 괜찮으면 니네 사이트에서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트는 뭘 갖고 있냐면 DB를 갖고 있죠.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기업에다가 제안했더니 좋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업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뿌려서 할 테니까 하게 되면 너가 제작을 다 해왔으니까 뭐 6대 4로 하자. 수수료랑 부가세 다 떼고 6대 4로 하자. 이때 너가 6을 하고 우리가 4를 하자. 이런 식으로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서 기관에서 이렇게 스피커 역할에서 쏴서 DB를 사용해서 쏴서 이렇게 6대 4로 분배하는 것이 이제 B2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B2B는 이제 작년에 해보자라고 이제 능률 쪽에다가 거기 저작권을 사와서 인강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삽을 저는 능률이랑 떴으니까 엄청 세게 했죠. 사실 솔직히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라고 생각해요. 왜 운이라고 생각하냐면 능률은 상장회사잖아요. 상장회사가 제가 아무리 뭐
그땐 또 인플루언서, 저 지금도 인플루언서 생각하진 않지만 더 지금보다 팔로워 숫자가 적었거든요. 그럼 제가 뭐 개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상장회사한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움직인다는 거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좀 솔직히 영업 비밀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업 제안서를 썼죠. 사업 제안서를 써서 시기가 지금 코로나 시기다. 두 번째, 뭘 했냐. 지금 찾아보니까 능률에 지금 좋은 교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파이가 크고 시장에서 어학원 수요가 높은데 ELT 교재가 강의가 1도 없더라. 코로나 시대에 왜 니네는 B2C나 아니면 학원에 파는 소규모의 B2B 정도만 사업을 하느냐. 바로 이제 사람들 대민한테 이렇게 뿌려서 이제 수익화하는 것들을 다이렉트로 인강 사업을 왜 구축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의. 왜냐하면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체제 유지에 더 신경을 씁니다. 혁신보다는. 주주들은 특히나 또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주들이 혁신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투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저도 저희 회사 거 결정할 때는 맞아요. 경영 내부 관리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이사가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일단 지키고 그 다음에 점수를 뽑으려고 하지 우리 회사가 1억 들어왔으니까 1억을 다 투자합시다. 이렇게 안 됩니다. 배당 좀 받고 숨 좀 돌리고 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저는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제안을 했고 누가 봐도 공감할 그리고 코로나니까 시대적인 맞아요. 진짜 네. 시대적인 어떤 이제 적기다. 네, 요거고 그 다음 뭐냐면 해결을 제시해 줬습니다. 심지어 해결까지 내가 찍겠다. 그리고 요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투자비 니네는 들일 필요 없다. 내가 돈 다 된다. 미쳤죠? 이 정도니까 여기서 살짝 움직여 볼까 정도 나온 거예요. 아니면 매일 가도 답도 없어요. 삭제예요, 삭제. 그래서 상대방이랑 협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니즈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티칭만으로 안 되는 게 학부모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파악이 되면 학부모 상담이나 아이 파악은 너무 잘 되죠. 큰 게 파악이 되면 이게 학부모님들이 필요하시구나 되면 학부모 관점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케팅은 좀 편해집니다.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비도 필요 없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하니까 제가 날리고 그래서 지금 그거 한 30건 정도 되는 거 제가 링크 시리즈를 제작을 거의 다 했습니다. 1년을 미친놈처럼 제작을 했고 일반 아마 회사에 맡겼으면 강사 수급도 힘들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제작비가 네, 그쵸. 3억에서 한 4억 정도 투자가 될 품목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쌤들 잘 보세요. 사업이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누가 나한테 투자하면 어떡하지? 투자하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것도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1억을 갑자기 태워야 된다고 하면 투자하실 수 있겠어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독립을 하는데 내가 나한테 연봉 1억을 줄 수 있을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제가 비용을 1억도 드는 거를 제가 저는 강사비를 안 받으면 되니까 몸빵을 했죠,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찍었죠. 그래서 지금 500개 중에 지금 406개 찍었습니다. 412개 찍었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이제 다 찍어요. 이거 찍고 나면 사실상 저는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정도 되지만 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일을 안 하면 죽죠, 우리. 그래서 더 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좋아요. 그럼 이게 이제 B2B 또 이제 하는 거 능률이랑 같이 팔게 되면 이제 B2B를 하게 되는 거고, 제 사이트에서 요 강의를 팔기는 B2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 인스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이번에 중랑구청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구 동구 인구 한 41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구청장님 뵙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인맥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뭐 팔 게 있어야 가죠. 그 자리까지 사이즈가. 그래서 이미 저는 한 400개 정도 찍어 놓은 게 있고 제 주변에 또 같이 해주는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구를 하는 대로 다 세트 패키지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되니까 지자체랑 해서 40만 50만 지자체랑 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B2G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만약에 저도 이제 학원업을 생각을 계속 학원업만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했더라면 이 단계가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또 이게 있겠죠? 지자체에서도 또 자기들이 DB를 보유하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41만 명 중에서 아이들의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연령대랑. 그러면 특강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되죠. 물론 지자체랑 하게 되면 아까 동거세 해보셨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후려칩니다. 그래서 네 마진이 별로 남진 않지만 그렇지만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B2B라든지 B2C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이거 오피셜한 관을 넘었다. 관이 굉장히 깐깐한데 관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큰 의미죠. 검증이 됐구나. 그럼 다시 돌아와서 쌤들이 B2C하고 B2B를 하기엔 너무나 사업 환경이 좋아지고 B2B는 그때쯤 되면 이미 돈 세다가 잠들 정도가 되죠. 이미 엄청 잘 되는 거죠. 한 달에 30만 원짜리 인강을 100명한테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B2B를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 정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30만 원짜리 100명이면 돈 계산이 되시나요? 세금 떼고도? 제작비 처음에 하면 그렇지 나중에 또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B2G 했던 거로 이자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학원 열면 안 올까요? 오죠. 만약에 저희 동네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인데 학원이 별로 없어요. 다 목동 가거나 부천 가거든요. EBS 강사들의 그 남방 한계선이라고 있습니다. 부천이 한계입니다. 부천 저 청솔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 안 갑니다. 예. 물론 이제 돈 많이 주면 송도, 부산 요즘 가긴 하지만 보통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저는 B2C 해도 동네 학원 열어도 저희가 뭐 애들 몇십 명 모을 수 있겠잖아요. 그게 이렇게 또 G나 B로서 또 돌아오는 환원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다? 네,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다시 요약하자면 패시브 티칭에서 이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지역과 경계를 허물어서 일어나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을 때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네,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면 질문 좀 주시겠습니까? 질문 되면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일단 채팅에다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네 그냥 여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나중에 다 안 드려요. 요거 그냥 복붙해서 자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네,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용 피드백만 여기까지 내용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끄덕끄덕 강도가 좀 약한 걸 봐서 더 센 걸 달라 이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충격입니까? 네. 도움되면 도움된다고 좀 네, 채팅으로 네, 좀 남겨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들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생각을 준비하시는 거? 이런 지금 모양을요. 제가 이제 공무원 그만둔 지 1년 8개월인데 3년 봤습니다. 3년. 네, 3년. 3년 정도고 3년인데 생각보다 더 빨리 됐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하면서도 어쨌든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나왔을 때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서 금방 됐죠. 네. 초기 프로젝트 제안? 팀원? 이게 질문 조금만 구체적으로 가능하실까요? 제안이라는 게 제가 누구한테 제안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네네네. 선생님 강의 다 좋다고 감사합니다. 질문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쓸 때, 아, 주장, 네, 네. 피똥 싸면서 썼습니다. 그 진짜 쓰기 어려웠습니다. 아, 제안하신 프로젝트 팀원이 몇 명이냐고요? 저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 이제 그걸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 그거까지 하다면 혼자 제안을 했지만 회사 어드민을 봐주신 분이 있었죠. 그래서 한 명 정도? 그래서 총 두 명이었습니다. 저랑 두 명. 그래서 저는 진짜 바닥부터 정직하게 제가 뭐 누가 투자, 뭐 IR 해서 투자 받은 게 아니라 미친놈처럼 올라왔습니다. 미친놈처럼. 네. 근데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비비안 님도 아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운이 좋았다고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코로나를 걷어냈더라면 아마 그쪽에서 딜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솔직히 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방향성이 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현직 교사분들도 이제, 제가 볼 땐 학원쌤들이 결국은 교사들을 또 연구하고, 교사들은 또 학원쌤들과 비즈니스 연구하고 계속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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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네,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네. B2B하고 B2C하고 B2G는 앞으로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학원을 하시고 개인을 보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부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삶이 굉장히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계속 웃으면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면서 걸러질 사람들 다 걸러집니다. 피하 식별이 다 됩니다. 네. 유튜브 수익 낼 수 있죠. 네, 유튜브 수익은 유튜브 조금 저는 학원업을 했습니다. 학원을 했습니다. 통신도 할 수 있고, 네, 통신도 있고, 이게 또 평생교육 쪽으로도 할 수 있고, 학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했을 때 그 행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다 범주가 다 다르거든요. 평생교육으로 하면 이제 업장에 또 한 명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학원을 하게 되면 또 업장에 또 뭐 하나 더 내든지 아니면 출구를 또 이렇게 따로 내든지, 이렇게 또 뭐 뭐라고 하나 그 소방 그런 법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또 실사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사 다 받았고요. 또 가격도 제한이 있죠. 저는 지금 솔직히 가격 조금씩 속이면서 하시는 분들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막 1,000억, 2,000억을 모으고 싶은 거지 이게 10만 원, 20만 원, 뭐 100, 200만 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조금에 제가 나중에 잘못돼서 내가 나중에 떳떳하게 큰 사업을 할 때, 아까 B2G나 B2B 할 때 제가 그거에 암초가 되는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그 리스크는 미리 좀 제거하고 싶습니다. 학원업 통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쪽 학원을 일단 교육청 다 통화하고 왔다 갔다 하고 되게 깐깐하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도 이렇게 깐깐하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경쟁 마인드 이제 좀 약간 조금 올라갔죠. 좀 초월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바람이 커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먹고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뭐 상대방 밟아서 내가 올라가십니까? 내가 잘해 올라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네, 그 정도 됐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도 좀 어떻게 밖에서 혹시 만나게 되면 제가 혹시 좀 이렇게 뭐 어리버리 하면 꼭 만났다고 하면 제가 빈말이 아니라 시간 있으면 바로 스벅 커피 제가 네, 오시겠습니다. 네, 만나달라고요? 네, 그러게 연줄이 생길 수 있도록 네. 경남 김해가 고향입니다. 경남 김해 고향입니다. 그래서 꼭 스칠 때 좀 여유가 있으면 꼭 말씀 주시면 커피 한 잔 말씀하시면 제가 빈말 아니라 스벅제 기프티콘이 많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꼭 따뜻한 거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진짜로. 네. 고향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 특강 가고 이럴 때 가끔씩 티타임 하면 제가 이제 번개 올리면 오세요. 그러면 인원수 적으면 제가 삽니다. 인원 많으면 엠빵 갑니다. 네. 한 30명 오면 커피 좀 부담스럽거든요. 다음 강의는 근데 11월에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지금 단톡에 올리고 있는데 단톡이 이번에 또 하나 더 추가로 개설하겠습니다. 창원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넣으려고요. 넣으려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부산은 이번에 했잖아요. 저 부산 지난주 갔다 왔잖아요. BTS 가던 날
BTS랑 정면 승부했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부산 강의 갔다 오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부산 장난 아니었죠. 뭔 축제야? 뭐, 어방 축제인가 뭐 하여튼, 그 축제랑 뭐 BTS랑 합쳐져서 아주 그냥, 와. 네, 여튼, 네, 제 개인적인 것들은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네, 강의 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쵸. 단톡방 지금 열려 있어요. 지금 제 카페 들어가서 공지 보시면 열어놨습니다. 지금 한 90명 남았으니까 이따가 들어가세요. 비밀번호 올려놨습니다. 대신 들어와서 채팅은 남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들어왔다. 이런 분들 다 대장입니다.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곳이에요. 이번에도 인사 2명에서 다 잘랐어요. 네. 액팅글리시님께서 우리 동건쌤 내적 친밀감이 있는 또 얼굴 본 사람이라서 요즘 유튜브에 고퀄 무료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유료 컨텐츠 이번 또 이제 알겠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시군요. 네. 어떻게 유료 컨텐츠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유튜브에 고퀄 무료가 많은데 유료를 오게 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로직입니다. 로직. 로직.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는 어쨌든 잘라서 올리거든요. 잘라서 올리는데 그러면 이거를 유료로 하게 되려고 하면 잘라서 하는 학습자들의 어떤 단점은 없을까를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잘라서 예를 들어서 30강을 해야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단기 특강이라든지 거꾸로 그 사람들 시간을 단축해 주면 됩니다. 시간을. 첫 번째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아까 말했던 로직. 논리 구조를 굉장히 그 안에서 핵심만 뽑아가지고 단축해서 특강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거로 짧은 강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줄여주게 하느냐, 속성으로, 아니면 로직을 굉장히 날카롭게 다듬어 주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언더 10시간 내, 5시간 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익 보면 훨씬 놀라실 거예요. 저도 끝날 때 제가 또 강의 홍보도 하겠지만 저번에 제가 웅진에서 B클래스에서 혹시 강의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플랫폼 강의 제가 그 영어를 갈아서 올렸거든요. 영어를 갈아서 올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이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서 다시 요약을 하는 건데 이제 로직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료라든지. 근데 이제 고민은 많이 했지만 어쨌든 있는 재료, 지금 동건님은 지금 재료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팅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아이디어를 해서 딱 잘라가지고 하면 찍고 이런 데는 사실 시간이 오히려 얼마 안 걸리거든요. 저 찍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근데 아시겠지만 매출은 몇 천만 원씩 나옵니다. 장난 아니죠. 이쯤 되니까 저를 그 전에 막 되게 가난할까 봐 불쌍하셨던 분들이 공공쌤 집에 가면 포르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보풀하게 나는 그냥 옷 입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냥 국산차 몰면서 그냥 떡볶이 사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네, 웅진 거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만족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안 아깝죠. 왜냐면 진짜 영혼 갈아넣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링크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세요. 수치화 해놨습니다. 수치화. 네. 그리고 또 질문 있네요. 보면 액팅글씨님께서 요즘 클래스 U나 클래스 101 어떻게 새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쵸? 이거 업체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답이 있으니까 동고님은 저 따로 연락 주세요. 네, 답을 드릴게요. 그냥 깔끔하게 답을 드릴게요. 제 매출 규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 드릴 테니까 대신 저 홍대에서 밥 사세요. 그럼 커피 제가 살게요. 카페에서 톡방 관련 이따가 제가 카페 보여드릴게요. 자, 티칭범 일단 먼저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기지개. 자, 기지개. 자, 건강해야 돈도 많이 벌고 오래오래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 130대 시대입니다. 네, 저희 2070년쯤 되면 간 배양해가지고 7천만 원 간 이시겠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 두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때 되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젊은 몸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하게 자식들한테 혹은 후손들한테 손 안 벌리고 건강하게 부자 됩시다. 기지개 좀 하시고
가르치신 분들 어깨 다 50견 다 있죠, 그죠? 저도 어깨 석회화 이런 거 있으면 맨날 충격파 치료받으라고, 예, 주사 맞아가면서 막 판사했었거든요. 직업병 있죠? 쌤들 이제 건강하셔야 돼, 진짜. 자,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방금 이제 제가 티칭 범위 하기 전에 제 카페 한번 부터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업 기밀의 약간 큰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이렇게 있죠, 그죠? 카페. 쭉 보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어떤 제 개인 컬러고요.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은 2008년도라는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실제 이 카페를 만들었었고요. 잘 되다가 망했습니다. 왜냐면 교사였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상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했었지만 그 학생들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되고 막 시집 가고 이러 장가 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돈을 주고 누군가 고용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교사가 따박따박 월급은 들어오지만 저도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3시 반까지요? 3시 반까지? 아니, 달려야 돼. 그래서 자원봉사를 한계가 있어서 힘들어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다시 열었죠. 그래서 2008이라고 하고, 네,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안에서 이제 직원분은 급여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상주하는 분은 직원을 하고 있고, 이제, 어쨌든 페이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페이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깔끔합니다. 아까 아레나를 정해서 정확하게 하고, 저희는 다 얼굴 보고 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비대면이고, 저는 이제 누구를 많이 고용했냐면,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된 영어를 하시던 어머니분들.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 와이프가 이렇게 출산하면서 저희 와이프도 경력 단절이 됐지만, 너무 이분들한테 활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시간을 하루에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잘해, 또 심지어. 본인만 본인은 못한다 생각해. 제가 볼 때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아주 해피하게 하고 있고, 어, 근데 페이가 뭐 이게 직장 수준은 아니고 그냥 짬내서 하면 이제 괜찮을 정도. 그리고 언제 만나냐면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사는 날만 만납니다. 일 이야기 안 해요. 만나서 그냥 오마카세 한 먹고 하이볼 먹고 안녕 하고 이렇게 그런 날만. 그러니까 좋은 거 볼 때 만나고요. 일 이야기하고 힘들 때는 그냥 카톡으로 이거 언제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님.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카페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지가 이렇게 있고요. 처음에는 요게 요 4개,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해서 하다가 프로젝트를 만드니까 프로젝트를 깔고 제 강의도 점점 많아지니까 강의 깔고 유튜브도 처음에 분리해놨다가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이 건너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진 않고요. 처음에는 가장 최우선 순위 우선순위 우리 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자기계발 강연 보면 최우선 순위로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또 플랫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카페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카페 어려워요. 손 많이 가요. 아주 손 많이 가요. 다만 이제 인증을 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다 이미. 그러면 카페를 옮기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이제 남으니까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벤트도 하고 카페 규모가 조금 커지죠. 이 시점에 저는 뭘 하냐면 출판사에 메일을 돌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 우리 카페 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통계를 제가 첨부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비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카페에서 서평단 안 할래? 서평단을 하면 제가 또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러면 카페 직원분한테 요 분하고 제가 연결하면 그 다음부터 여기 따따따따 해서 공지 받아서 서평단을 진행을 하라. 그럼 서평단 하면 여기 계신 이제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공짜로 책 받고 서평 남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뎁스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서평 체험 후기도 남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저 좀 나와보니까 공무원보다 저는 사업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제가 책임지는 게 사실 속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재교재로 했었는데 재교재 아닌 것까지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이왕하는 거 그 안에서는 공동구매를 하자. 그러니까 책임을 질 부분까지만 공동구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맘카페 보면 그냥 다 공동구매 하잖아요.
그렇게 팔면 좋죠. 사실은 돈 많이 벌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교육자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판매하는 데는 아니니까 내가 직접 지금 프로젝트나 티칭을 하고 있는 교재만 싸게 파는 거는 엄마들하고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동구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공동구매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수익이 창출이 되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쿨타임을 공동구매 한번 하면 뭐 매달 하면 좋겠지만 쿨타임이 생겨야죠. 사람이 이제 순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달 정도를 쿨타임 설정해서 달력에다 다 이렇게 또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스케줄이 막 장난 아니겠죠? 이렇게 따따따따따. 근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많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시스템 만들고 되면 그 다음에 위임하고 이런 순서로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뭐 프로젝트를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요 안에서 이렇게 공부한 거 올릴 수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의 철학인데요. 여기 홍콩교재를 하든 뭐 홍콩교재 아닌 걸 하든 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본인이 들어와서 혼자 공부했으면 홍콩을 했으면 그냥 남기면 돼요. 그럼 저는 차별 안 하고 다 댓글 남겨줍니다. 그게 이제 철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행동과 생각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돈 받은 사람만 잘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돈 받은 사람은 그 서비스 해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통할 공간은 있어야 이 사람들은 또 잠재적으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기를 안 되면 저 월급 받는 저희 또 매니저님 딴 분 지금 사운드 켜져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매니저님 좀 사운드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서모인 공간도 있고 아래 이제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핵심이죠. 수익은 다 요거 줬죠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저희 요거 한 몇 개 시작했지? 한 개로 시작했나? 3개로 시작했어요. 3개로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빌드업을 잘해요. 그래서 3개로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개 깔고 초반에 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예우해주고 페이드 모드 예우해주고 이분들 노하우를 또 다음부터 전수를 해서 이번엔 타교재 홍콩교재 아니라 이제 시드러닝 ELT 쪽이죠. 까지 또 대표님 만나서 타교재까지 하고 얘는 다시 또 공동구매까지 가니까 장난 아니죠. 비즈니스에 비즈니스 엄청 창출이 되죠. 그죠?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단군 이래로 그래서 요즘 요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죠. 출판사에서 제안 오죠. 우리 거 좀 팔아달라고. 거꾸로 제안이 되는 거죠. 저는 갑질 안 하거든요. 갑질할 뭐 준비도 되지도 않았건들어 보면 전 정확하게 교재든 뭐든 그 마인드 딱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식으로 카페는 실제로 사실상 이제 홍콩의 어떤 어학원이 된 거고요. 재밌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다음으로 할 단계는 실제로 이제 업장이 생기겠죠. 다음 단계 딱 느낌이 오시죠? 실제로 업장 되면 어떻게 했어요? 홍콩 인증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브랜치가 생기겠죠. 그때 지금 저랑 인연 맺으신 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인연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검증된 분들이니까. 그죠? 여기 다 검증된 분들 맞죠? 그죠? 그래서 하고 뭐 저는 조금씩만 파일을 쉐어해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차피 그냥 윈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 짜고 비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한 분들이 이제 모여있는 집단이고요. 유튜브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원래 동건쌤도 계시겠지만 요거 채널 분석 솔직히 안 깝니다. 오픈 안 합니다. 오픈 해드릴게요. 유튜브는 요즘 조금 이제 IB 다루면서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자, 제가 전체로 한번 해볼게요. 전체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가 제 2014년 4월 8일부터 지금 10월 20일까지니까 요거면 엄청나죠, 그죠? 여기 조회수 1089만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조회수는 더 많죠. 여기 부분 지금 통계가 안 된 건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1500만 뷰 정도 나왔거든요. 1500만 조회 나왔고
노출 클릭률 3.9%인데 3.9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양호한 겁니다. 실제 잘 안 나옵니다. 영상을 제가 1500개 남겼는데 1500개 3.9%면 잘 나온 겁니다. 이게. 평균 지속 시간도 6, 7분짜리면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은 네, 아주 이렇게 화살표가 아주 그냥 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올라가는 사업이죠. 유튜브는 제 그냥 사업 중에 하나고 아까 유튜브 수익도 물어보셨어요. 유튜브도 수익화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킹달러잖아요. 킹달러 시대잖아요. 네, 달러로 치면 한 달에 그냥 3,00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로 옵니다. 근데 저는 없는 수익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받아서 가끔 생각나면 테슬라 한 주씩 사고 미국 주식 하나씩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유튜브는 또 결국 아까 뭐예요? 제 패시브 티칭의 그냥 수완 중에 하나지 유튜브가 저한테 뭐 물론 고마워요. 구글 본사랑에서 제가 매일 이렇게 3배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없으면 제가 죽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유튜브가 잘 될 때 저는 인스타그램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준비를. 자, 질문 볼게요. 학원 운영자나 카페나 밴드를 어떻게 해요? 현강으로 진행을 하면 현강이면 사실은 아직 카페하고 밴드는 좀 성격이 달라서요. 카페로 하실 거면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페에 올리게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는 식이면 카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아까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항목이 아카이빙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번 잘 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 이제 이름 불러 처리해가지고 홍보를 온라인상에서 하면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냥 뭐 해야 될지 하면 좀 힘든 거고 왜냐면 손이 엄청 많이 가니까요. 근데 이제 카페는 아이들이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카페를 잘 하진 않아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밴드가 좀 나을 수 있는데 밴드의 단점은 아카이빙이 힘듭니다. 찾으려면 힘들어요. 내가 그때 그 글을 찾으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약 카페 하면 와서 이렇게 숙제를 올리면 검사한다 까지 하고 인센티브 약간 준다든지 요거 이제 할 때마다 쿠폰을 모으면 뭐가 된다든지 잔손이 좀 가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성공 경험들이 좀 쌓여서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모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걸 가지고 해서 학생이 실제로 한 2명 정도 더 모객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한 수익이 5, 60만 원 더 늘었다 라고 하면 그것만 관리해 줄 사람 한 3, 40만 원 해서 시간제를 알바를 고용하면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이가 훨씬 커지는 아시겠죠? 처음부터 뭐 다 갖춰서 고용하고 안 됩니다. 망해요. CEO가 그거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갖추면 투자받고 시작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초보라면 일단 전 가장 먼저 티칭이 정말 잘 전문성 있는가. 사실은 티칭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티칭이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가르쳤는데 끝에 판서가 너무 이쁘게 남았어요. 판서 컷만 딱딱딱 해서 인스타에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가 가볍죠, 그럴 때는. 그렇잖아요. 카페나 밴드는 좀 무겁습니다. 근데 지금 초보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인스타에 그냥 기록을 남겨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록. 그 기록이 추억도 되고 포트폴리오 되고 블로그 괜찮습니다. 블로그 괜찮습니다. 블로그는 사업으로 피버팅하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스토어 링크를 받거나 여기도 되게 편합니다. 블로그. 카페는 좀 무겁고 카페보다는 블로그가 좀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자, 그럼 유튜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수익은 빼고 시청자층.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나오죠. 이렇게 내 시청자가 어떤 또 채널을 또 시청하는지도 다 나오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유튜브를 한 이유는 저는 이거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응원한다고 하고 돌아서서 응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쌩 거 열심히 복귀하고 열심히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거 유튜브를 보는 시간대가 그렇죠? 월요일날 오후부터 많이 보죠. 찐하죠? 그리고 주말에도 조금 밀린 공부 많이 하는 것 같고 화, 수, 목, 금, 오전은 조금 텅 비어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충 뭐가 나옵니까, 쌤들? 업로드 타이밍이 나오죠. 어느 시점부터 물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거기 맞춰서 저는 예약을 겁니다. 예약을 걸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아침 때 많이 올렸는데 지금 제 유튜브 한 2주 정도 쉬고 있거든요. 이번에 IB 하고 나서 욕도 많이 먹고 네. IB가 좀 무거워가지고 피로감이 높아가지고 네, 한 2주 정도 쉬어야겠다. 2주 지나고 올 때는 업로드 타이밍을 네. IB 요즘 괴롭죠. 뜨겁죠. 네. 한 오후 6시 정도로 맞추고 오후 6시도 지금 타이밍상 보면 괜찮죠. 그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계를 보면서 거시적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2C가 중요한데 B2C라든 뭘 하시던 쌤들은 반드시 뭔가 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꾸 얻어야 돼요. 그냥 티칭 경력만 30년, 40년 과거에는 굉장히 리스펙 받을 만하고 지금도 리스펙 받을 만하지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건강하지 못하죠.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죠. 그잖아요.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뭐 학교 쌤들도 옛날에 30년 되신 분들은 내가 제자가 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유튜브 하나 하게 되면 뭐 이미 팔로워가 10만 명 넘어가면 제자가 10만 명 넘어가니까 시대가 달라지죠.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는 통계 그리고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같은 걸 이제 올리기 되게 좋고 네, 그런 것들 노하우들은 네, 지금 요 강의에서 다룰 거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책도 저는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책을 뭐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분들 계세요. 책 인쇄 돈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디스할 때 안타깝지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울리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어울리면 그냥 뭐 해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심지어 책 내면 그 사람이 만약 와서 에휴 그래 고생했다 이거 뭐 얼마 돈 되겠냐 내가 밥 살게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나는 쓴다고 뼈를 깎았는데 그리고 좋은 책을 쓰게 되면 이게 내가 하고 온 교재로 만약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쌤이 직접 쓴 거를 쌤이 학원 교재로 하고 직접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쵸 째지죠. 째지죠. 근데 저가 지금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제 교재를 또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고 쌤 너무 고마워요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다른 거 내주시면 기분이 또 어떨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 즐거움을 느끼고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꼭 교재는 아니더라도 저는 쌤들이 교환이라도 선생님들이 셀프로 만들 수 있는 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거 많죠. 수능이든 뭐든 하면 만들어진 교환을 파는 사람들 많이 있죠. 당장은 편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사는 걸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본인이 디자이닝하고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뭐 출제까지 아니라도 뽑아서 아니면 어떤 텍스트에 있는 걸 변형을 내서라도 왜냐면 그대로 나면 결국 저작권 걸리잖아요. 저작권 숨어서 하는 분들 솔직히 많거든요. 땡땡닷컴 이런데 있잖아요. 그 적보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 불법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땡발백중 이런 거 아시죠? 문제집 그 불법인 거 아시죠? 그 소송 걸리고 있어요. 근데 걔들 그냥 내죠. 왠지 아세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왠지 제가 그거 하면 떼돈 벌어요. 몇백억 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제를 하던 사람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송 걸리고 있기도 하고 저작권 위배고요. 걔네들이 왜 소송 걸리도 하냐면 한국은 법이 이상해서 저도 한정적 배상만 합니다. 자기가 100억을 벌었어요. 30% 배상하라 하면 30억 내고 70억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몰라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쌤들이 건강하게 누군가한테 존경받으면서 오래 만약 살고 싶고 누군가하고 만났을 때도 이렇게 리스펙을 받고 싶다면 아까 그런 것들은 좀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재를 보고 지금 카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바꾼다든지 대명사를 바꾸고 뒤에 나오는 걸 바꾼다든지 자꾸 그런 걸 해서 자기만의 문장을 이제 수집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허준서 검색하면 나오죠. 제 거 이제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죠?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네요. 그죠? 엔들리스죠? 많이 있네. 그죠?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네, 여기서 몇 개 안 네. 저 41권 정도 했고, 올해 또 10권 나오고, 이제 학습만은 나옵니다. 학습만은 나오면 끝난 거 아시죠? 그죠? 학습만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팀이 있죠.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대피를 안 합니다. 저 대피를 안 하고요. 대피를 한 사람도 있어요, 업계에. 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대출이 많아서 대피를 한 분들도 솔직히 있긴 한데, 저는 대피를 안 하고, 목차부터 틀까지 제가 다 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의 정도로 톤다운해서 예문을 따와라. 예문은 어디서 출처를 하되, 변형을 좀 해라. 그리고, 예문도 꽂히는 거 쓰지 말고, 취미, 뭐, 나의 어떤 뭐, 경제, 뭐 분야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써라. 이렇게 팁을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학습만 하는 제가 근데 권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와, 제가 쓰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적을 처음 봤습니다. 진짜, 와, 한 컷당 제가 어떻게 다는지 아세요? 한 컷당, 예를 들어서 제가 홍콩쌤이 서서 설명하고 있으면, 홍콩쌤 허리춤에 두 손을 모아, 예, 한쪽 눈을 찡긋하며, 이빨을 씩 드러내며 웃는 표정. 옆에 은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풍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코딩인 줄 알았어요, 코딩.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스토리 작가라는 게 안 붙였어요, 저는 일부러. 왜냐면, 땡땡쌤 아시죠? 뭐, 대모험 이런 거 있잖아요. 대모험 시리즈 아시죠? 그런 것들은 작가 붙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붙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스템 잡을 때 무조건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장을 담글 줄 알아야 제가 전수를 하지, 제가 못 담그는데 누구한테 전수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랑 저는 사업의 애초에 모델이 다른 거고, 저는 나중에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수업도 만들어서 직접 현강을 할 거예요. 조만간 뵈실 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인스타에 뜨면 홍콩쌤이랑 교재 혹은 교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하시면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세요. 그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마 현타 많이 오실 거예요. 와, 이렇게 만드는구나. 네. 근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 안 하신 분들 팔로우 꼭 하시면 나중에 그런 강의 뜨시면 네, 하면 될 것 같고, 교재도 그래서 교재 쓰는 것부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교환으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교환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채팅창에 남겨두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목차 짜보기. 목차를 짜면서 그 사람의 실력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교재학과를 넣든 뭘 하든 교수님이든 뭐든 전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로 가리면 나와요. 실력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지식이 많은데, 교수님 디스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를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한 칸, 두 칸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저랑 작업할 때는 학문적으로 이제 진두지휘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들 오시면 이거를 말하고 솔직히 처음에 까고 아래 나를 분리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도 편하고 저도 편해지는 거죠. 나중에 괜히 섞여가지고 자존심 싸움 되면 책도 안 나오고 나와도 막 진짜 막 이상한 책 나와요. 그래서 목차를 짜보세요. 특히 요거요. 초등 하시는 분들은 초등문법 목차 한번 짜보시고요. 중학 하시는 분들은 중학문법 목차 한번 짜보시고, 고등 하시는 분들은 고등 목차 한번 짜보세요. 목차에 저는 실력이 다 있다고 봅니다. 네. 목차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문법서 혹은 지도안 목차 한번 짜보시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것만 하면 사실은 게임 끝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우리 그 책에서는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투부정사 단원이 있으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를 볼 때는 쌤들 눈이 높으시죠, 되게. 교재 볼 때는 능력고 이번 건 잘 나왔는데 안에 좀 아쉽네. 되게 눈이 높아져요. 근데 거꾸로 한번 써보세요. 환장합니다. 이제 뭐 높아졌던 눈을 이제 깎는 효과도 있지만 발성이 완전 달라져요. 아웃풋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투부정사라고 하는, 그래서 제 피드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줬던 이유는, 선생님들이 많이 봤던 이유는 회화 좀 어렵습니다. 회화 어려운데, 회화도 사실은 제가 그때 문법 남겼던 거랑 비슷합니다. 회화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투부정사를 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회화에서 투부정사는 뭐랑 똑같이 가르치냐면, 저는 전치사 투랑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장소로 이제 몸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면 전치사 to를 쓰는 I go 다음에 이렇게 to를 쓰면서 장소로 가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데 어떤 행동의 상의 이동이면 또 to 다음에 동작이 오는 거죠. 똑같은 to로 이제 가르칩니다, 보통.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부정사를 보통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구분 딱히 안 시키는. 그러면 want 다음에 to study가 되면 이제 원하는데 이제 공부하는 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당장 아니지만 오늘 밤이라도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와 비슷한 상이다. 뭐 이 정도? 네, 그런 식으로 결국 회화도 기초적인 거는 문법, 코어 문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뭐 시츄에이셔널, 뭐 상황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슬랭이든 뭐든 표현적인 것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순서가 건강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혹시 이게 더 많이 자세하게 되는 건 이윤영 쌤 이번에 제 클래스에서 네, 홍보입니다. 네. 회화 강의 이번에 냈으니까 그거 맛보기 강의 정도만 참고해 보셔도 그 안에 제가 다 짜놨기 때문에 제 로직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교환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출간도 일단은 교환부터 시작해서 써보다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부터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까지 됐죠? 그럼 제가 인스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스타도 제 흐름을 어디 갔니? 인스타입니다. 인스타에 제가 한때 카드뉴스가 참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남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물론 이제 라이크 400라이크는 훌륭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참선 뭐 영문법 프로젝트도 3기나 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반응이 많이 없었거든요. 되게 이제 우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우울하던 시절이 있었고 가끔 이렇게 제 가족까지 영어까지 팔면 조금 나오고 가족, 자식 팔면 끝난 거예요. 시장에 그냥 다 오픈한 거예요. 웬만하면 오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 가끔 저희 아이들은 얼굴 안 까잖아요. 제가 오픈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판단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 오픈해서 만약에 마케팅을 하면 당장 더 판매가 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저희 와이프랑 저는 그냥 판단을 내린 거죠. 아이들의 초상권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 애들이 오케이 하더라도 사춘기 지나서 아빠가 내려주세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애가 오케이 하고 와이프도 오케이 했더라면 사업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판단입니다. 좋고 나쁘고 떠나서 판단상 그렇게 했다라는 거. 수행평가 얘기했는데도 딱 그렇고 뭐 크게 이제 없다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총정리를 했더니 총정리의 라이크가 이제 1005라고 이제 긁힌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인스타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확 올라간 건 아니고 인스타도 제가 6년 동안 2,700개 했습니다. 2,700개. 오다가 이제 제 자식들 이렇게 교육 어떻게 했는데도 뭐 그냥 쏘쏘하다가 이제 터지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터졌습니다. 여기서. 네, 터졌죠. 요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관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역사적인 관점도 있고 발음적인 관점도 있고 한데 저는 조금 대중들이 좀 납득하기 좀 편한 쪽으로 좀 접근을 했죠.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발음 관점으로 접근했고 역시나 굉장히 많이 도달했지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아니면 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뒤지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느꼈죠. 됐구나. 저 때부터 별로. 감사합니다. 네. 하고 이제 이게 우연이 된 건가 싶어서 옆에 걸 남겼더니 옆에 또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she eats 했는데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요거 남기면서부터 한 번도 아실 거예요. 다른 인스타 채널에도 이런 식이 많이 올라왔어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다가 뒤에 제가 좀 올리다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점점 이제 사람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한다는 게 좀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문법이 점점 횟수가 적어지죠. 적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홍콩쌤이 컨텐츠가 다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저는 엑싯 한 거예요. 엑싯.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이제 다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서로. 저는 이제 빠져나온 거라고. 엑싯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엑싯을 하면 중요한 게 뭐나요? 요런 컨텐츠 엄청 중요한, 당연히 이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죠, 저한테. 알지만 이제 저는 보세요, 이제. 사람이 이제 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팔로워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했어?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일부러. 털 사람은 털어야 돼요. 그리고 제 찐팬들만 남게 한 거죠. 그래서 한 2만 명 빠져나갔어요. 한 달에 한 7만 명 불고 2만 명 빠졌어요. 네. 그쵸? 진짜 많아졌죠. 그래서 저는 뭐예요? 똑같이 되면 안 된다. 원오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뒷간으로 홍콩 저거 컨텐츠 다 됐다. 뒷담이 전 들었어요.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아, 내가 뒷담에서 오르내릴 정도가 되는구나. 오케이. 힙합으로 따지면 이제 씬 안에 들어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예. 그리고 헤이터들은 실제로 만나면 제 앞에서 그 소리 하지도 못해요. 네, 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돌렸고요. 사람으로 돌렸는데 이제 라이크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악플이 아프긴 해요. 솔직히 아픕니다. 아픈데 이제 넘고 계속 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 이제만 올려도 이제 6, 700, 800, 900, 1000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 강철 멘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맞아서 강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서서히 이제 제가 완료든 뭐든 이렇게 줄이죠, 그죠? 그리고 제 거 사업도 그냥 뻔뻔하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뻔뻔하단 말이 웃기죠. 내 거에 내가 올리는데 하고 조금씩 하고 제가 이제 이때부터 뭐 했는지 보이시죠, 그죠? IB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원 선생님들하고 이제 사업 업체들한테 제가 이제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 이제 더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이쪽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그런 등가 교환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강연이라든지 교육 정책 쪽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내신 시험, 바칼로레아, 논술형 수능, 학원업계 위기, 요거 욕 뒤지게 많이 먹었죠, 이거. 저 진짜. 근데 위기, 오늘 아시겠지만 위기니까 위기라고 말한 건데, 저보고 소설 쓴다는 둥. 아니, 뭐 소설은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맞춰서 살 거니까 그냥 내 거에 올린 건데, 어찌 그래 화를 많이 내시는지. 저는 그때, 이게 메시지가 먹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스타가 이제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뭐로 돌아오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하고, 네. 악플 그냥 지우세요. 네. 악플 지우세요. 마음속으로 이제 가운데 손가락 한번 날려주시고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한 1억 정도 더 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100개 늘면 100억 버시는 거예요. 100억. 빨리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방향성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는 건 아닌데 똑같아지는 건 저는 못 참겠어요. 또 따라하잖아요. 근데 정책은 못 따라하잖아요. 교육 정책은. 네. 그래서 하고 최근에는 이제 또 이제 영어 회화 쪽으로 이제 많이 올리고 있죠. 회화 좋아하기도 하고 성인학습자 말하기 또 강의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럼 또 방향을 싹 틀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제 기업들 후원도 이제 크게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막 1000명한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서로. 기업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뭐 지자체 아까 사업하는 것도 있죠. 중랑구청장님이죠. 중랑구청이 아니라 그 대구 동구청장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이렇게 하고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제 거 하는 거 하고 정책도 또 올리고 계속 이제 지금까지 A, B, C였으면 이제 A, B, C를 다 보여줬으니까 A, B, C 섞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인플루언서도 이제 따라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카피는 할 수 있어도 코어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좀 독창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인스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아 보이고 커 보이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의 강의도 이렇게 해서 오픈했더니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패시브 티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미 오픈하자마자 이게 100명도 모으기 힘들어요. 요즘은 유료가 이게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비싸요. 30만 원도 넘어요. 근데 이미
500명 넘었어요. 500명 넘었으면 매출로 보면 그죠. 이미 억 넘었잖아요. 3일밖에 안 됐는데 3, 4일. 그러면 저는 또 회사로 계약했으니까 회사가 부자가 되겠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이거 가지고 다음 또 ELT 사와서 또 강의 찍을 수 있고 더 그럼 커지죠. B2B, B2C, B2G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늘 많은 것들을 지금 일단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그러면 티칭 범위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수능하고 어떻게 학교에서 내신하고 이런 것들만 사실 했었죠. 근데 이게 품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내신을 저는 가장 최악이라 보거든요. 내신은 해마다 해도 적중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사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제 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싫어서 저는 학원 안 갔어요. 진짜로. 내신 여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울면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 진짜 와 동업 하시는 분들 너무 짠하고 막 존경스럽고 막 안쓰럽고 이런 마음이 같이 있으면 진짜 내신 힘들어요. 조금만 애가 실수해서 틀리면 본인이 더 안타깝잖아요. 쌤들이 그죠? 그래서 수능 내신에서 제가 중학 코어 지금 문법 부문 쪽으로 제가 좀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티칭 범위를 혹은 지필 범위를 늘리는 게 좋고 이제 초등에서 중학 브릿지 중학 넘어가기 전에 문법 정도로 제가 건너왔다가 최근에 완전 초등 문법으로 했는데 오히려 잘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본인이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열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인스타 피드 편집 프로그램은 네. 인스타는 이거 좀 먼저 긁어드리고 잠시만요. 인스타가 편집이 요거 긁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까서 합니다. 여기 있네요. 네. 미리 캔버스입니다. 미리 캔버스. 돈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무조건 인건비 최소화. 네. 그리고 돈은 진짜 내 시스템이 돌아갈 때 그걸 매뉴얼해서 넘겨줄 때만 돈 씁니다. 돈은 그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시간이라도 생기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작업은 저는 영업비밀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영업비밀은 다 이 머리에 있는 거지 물리적인 것들은 다 오픈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최근 했던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사진 여기 왔다 갔다 네. 하고 밑에 글은 고딕으로 산스 볼드 네. 카피하셔도 됩니다. 네. 똑같이 해서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용이 다른데 뭐 어때요? 뭐. 그래서 쌤들이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에 돈 많이 안 들으시고 최소의 시간을 써서 규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다라고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2분 정도만 제가 더 써도 돼요. 2분 정도만 네. 절실하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2025 고교학점제 지금 되고 2028 네, 논수령, 논구술은 아니고 논수령 수능인데 요거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데 지금 대학별 논술 시험하고는 형태가 다른 논술을 말할 겁니다. 대학별 논술 보면서 이거 채점에 주관성이 있다. 물론 맞아요. 논술이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었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선거랑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도끼 눈 뜨고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객관성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IB 국제바칼로리아에서 그 지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제바칼로리아는 5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는 분들은 알아요. 상당한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얘들은 노하우가 세요. 제가 그 학교 이번에 대구에 실사 갔다 왔거든요. 실사 갔다 왔는데 주 단위로 걔네들이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관리 감독하는 거 달라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루브릭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위 선생님들이 결정해요. 교장 교감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아이비 옹호론자가 아니라 이거를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코리아 바칼로레아 형식으로 갈 때 청사진으로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걸 가더라도. 그러면 아이비 같은 경우 실제 어떻게 채점하냐면 채점관 연수를 하겠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 통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IBO라는 데가 있잖아요. IBO 본부. 그래서 채점을 만약 그 학교에서 해요. 하면 채점관들이 있어. 그러면 막 테스트를 넣어요. 막 테스트. 그러니까 가짜 답안지를 넣어서 걸려라 이거지. 그 채점을 기준이 어긋나게 하잖아요. 그 학교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내신 부풀리간 학교 다 커트합니다. 엄청난 감점을 줍니다. 그리고 채점마다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채점관들 위에 또 대장 채점관이 있습니다. 학교는 그러진 않거든요. 학교에 맡겨버리니까 학교생활 되게 힘들어요. 누가 들어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교는. 아무리 잘 내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KB로 할 때 벤치마킹에서 주관식의 리스크를 줄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를 가잖아요. 고교학점제 시스템이 IB 시스템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과목별 수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B로 간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IB 뭐 이야기 많이 했지만 IB 간다가 아니라 IB 할 건데 이미 할 거예요. 할 학교들은 할 건데 안 할 학교들은 안 할 겁니다. 수능 할 거예요, 그냥. 근데 전체적으로 논술형 수능으로 가게 되면, 2028인데, 논술형으로 가게 되면 IB를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다. 이걸로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IB가 지금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IB 티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에 한번 실사는 했는데 제가 샘플을 좀 더 모아봐야겠죠. 속단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학원에서 하는 IB는 한국어 IB가 아니거든요. 영업한 IB 그냥 갖고 온 건데, IB가 잘 들어보세요. 글로컬한 성격 갖고 있습니다. 글로컬. 그러니까 글로벌한 성격과 그 단위 지역, 로컬의 어떤 문화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미국 어디나 딴 데서 하던 것을 갖고 와서 그 텍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경기도면 수원 화성에 대한 어떤 지문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역사 탐방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글로벌한 스탠더드를 지향하지만 텍스트는 로컬한 걸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학원 쌤들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쌤들은 로컬에 강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겠어요? 글로벌한 스탠더드 컨텐츠는 패시브 티칭으로 또 팔아야죠. 그럼 양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최대의 위기 맞습니다.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근데 지금부터 천천히 그 방향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살짝 또 채팅창에다가 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정리를 했고요. 됐고, 아까 혹시 이제 플랫폼별로 더 자세한 그게 알고 싶으시면 요거 좀 유료긴 한데 그래도 도움 되실 거라서 요것도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플랫폼별로 더 자세한 수치가 있으시고 더 이제 큰 그림 알고 싶으시면 요 강의 방금 제가 링크 날린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오늘 거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지금 좀 남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추후에 또 테솔 여기 불러주시면 관련해서 좀 더 이런 거 논의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장에 또 계신 분들이 저도 현장에 있으니까 의미가 있고, 이런 자리는 자주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쌤들이 저희 아이들하고 다 가르치실 분들이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이제 네. 질문이 없으면 없다고.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까지 조금 더 이렇게 할애해 주셔가지고 저희 네. 학생들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생각나실 수 있거든요. 그 저희 그 단톡방이나 채팅방에 이 시간 음, 이후로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선생님께 네, 다시 전달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희가 진짜 그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주어진 툴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깨어 네. 있어야 된다. 정말 너무 충격의 도가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규님, 네, 네, 개인 브랜딩을 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음, 네, 하셔야 아, 되고, 네, 아까 그 네, 강의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커피 한 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잘 기억하셨다가 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제 엠빵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나눠서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저희 네, 쌤들 유익한 다들 진심으로 네,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